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신비로운 옛날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재미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그리운 흰 토끼. 잃고 싶지 않아. 릴리는 품 안의 인형을 더 꼭 껴안았다. 커다란 토끼 인형. 이름은 스노우퐁. 릴리의 3살 생일 선물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다. 스노우퐁을 처음 아는 그 순간부터 릴리는 사랑에 빠졌다. 눈처럼 새하얗고 폭신폭신한 스노우퐁. 까만 단추, 눈이 귀여운 스노우퐁. 너무너무 좋아서 목욕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스노우퐁이랑 같이 갈 거야 하고 고집을 부렸다. 15살이 된 지금도 스노우퐁은 릴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보물이다. 4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더 애틋해졌다. 절대로 스노우퐁을 내 곁에서 떼어놓지 않을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 아줌마나 할머니가 된다 해도 나는 언제나 스노우퐁과 함께 할 거야. 릴리는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작년에 릴리에게 새 엄마가 생겼다. 새 엄마인 나라 아줌마는 아름답고 차분하고 릴리에게 매우 다정했다. 릴리는 나라 아줌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마음이 놓였다. 아빠는 너무너무 미웠지만. 그런데 나라 아줌마가 온 뒤로 집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문득 릴리는 깨달았다. 엄마가 남긴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거실 벽걸이 장식이 어느새 처음 보는 들판 그림으로 바뀌었다. 난로 위에 있던 강아지 장식품이 나무 인형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조금씩 모은 은식기 컬렉션도 장미가 그려진 도자기 세트로 바뀌었다. 릴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없다. 엄마의 옷을 담아둔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엄마가 좋아하던 스케이트 신발도 릴리가 크면 줄게 라고 약속했던 목걸이도 없다. 릴리가 새파랗게 질려 옷장을 뒤지는데 뒤에서 나라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릴리, 뭐하니? 나라 아줌마는 생글생글 웃으며 릴리를 보았다. 없어졌어요. 엄마 물건이. 아, 거기 있던 오래된 물건들?
그거 다 버렸어. 옷은 죄다 조미스럽고 자질구레한 물건들도 심하게 해진 것들이 많더구나. 나라 아줌마는 그게 뭐 하는 얼굴로 여전히 웃으며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버렸다고? 아줌마 물건도 아니면서. 엄마 물건은 전부 내 건데 내가 가져도 된다고 엄마가 말했고 아빠도 허락했어. 그걸 마음대로 버리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결국 릴리는 한마디도 못했다. 나라 아줌마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었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간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서 릴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나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 토끼 인형도 그만 버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 낡았구나. 15살이나 되었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내가 버려줄까? 안 돼요. 릴리는 놀라서 옆에 있던 스노우퐁을 허둥지둥 안았다. 이 인형은 엄마가 만들어준 소중한 인형이라고요. 내 보물이니까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나라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가로젓지도 않았다. 그저 웃으며 릴리와 스노우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릴리는 깨달았다. 나라 아주머니는 스노우퐁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걸.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릴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스노우퐁을 버릴 것이다. 살갑게 웃으면서 릴리에게서 엄마의 추억을 강제로 잔인하게 빼앗아갈 속셈이다. 나라 아줌마가 방을 나간 뒤 릴리는 어떻게든 스노우퐁을 지킬 방법을 생각했다. 아빠한테 엄마의 물건을 더는 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안 돼. 나라 아줌마는 아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릴리가 계속 슬퍼할 거예요. 지난 일은 금방 잊어야죠. 이런 말로 나라 아줌마는 아빠를 간단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겠지. 스노우퐁을 학교에는 데려갈 수 없고 집에는 숨길 곳이 없다. 나라 아줌마라면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스노우퐁을 찾아내고 말걸. 릴리가 숨겨둔 곳에서 스노우퐁을 끌어내 의기양양한 얼굴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나라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릴리는 기분이 나빠졌다. 나라 아줌마에게 버려지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릴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스노우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래 함께한 친구는 너덜너덜했다. 하얀 털은 꽤 누래졌고 한쪽 귀는 축 처졌다. 까만 단추 눈도
한쪽이 떨어져 실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스노우퐁은 스노우퐁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노우퐁과 함께 했는지. 함께 소꿉놀이도 했고 해적놀이도 했고 술래잡기도 했다. 같이 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다.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도 스노우퐁을 꼭 안으면 마음이 놓였다. 또 스노우퐁 곁에는 언제나 엄마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릴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추억이 와르르 떠올라서 릴리는 기분이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역시 버리는 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쩌면 좋지?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중하게 보관해 줄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였다. 덜컹. 창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무언가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았다. 릴리는 궁금해서 스노우퐁을 안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창틀에 카드가 한 장 끼어 있었다. 카드는 따뜻한 짙은 갈색이었고 사방은 금색과 초록색의 아름다운 덩굴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한 가운데에는 커다랗게 10년 가게라고 써 있었다.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가슴이 두근두근. 릴리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반으로 접어 풀 같은 것으로 딱 붙인 카드. 카드를 뒤집어 보니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아끼고 또 아끼는 물건이어서 망가졌지만 버릴 수 없다면,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물건, 지키고 싶은 물건, 그리고 멀리 두고 싶은 물건, 그런 물건이 있다면 10년 가게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과 함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10년 가게? 릴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게 이름인가? 이 카드는 가게 광고인가?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왔지? 이게 도대체 뭐람? 카드를 자세히 보니 아래쪽에도 글이 있었다. 우리 가게를 방문하고 싶은 분은 카드를 열어주세요. 약도가 실려있나? 릴리는 스노우퐁을 겨드랑이에 끼고 풀로 붙어있는 부분을 살살 떼어서 카드를 열었다. 그 순간 갓 내린 커피처럼 그윽한 향이 물씬 풍겼다. 카드에서 황갈색 빛이 덩굴 장미처럼 뻗어나왔다. 그리고 그 빛이 릴리를 천천히 감쌌다. 너무 놀라 무섭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다. 아니, 만약 놀라지 않았더라도 두렵진 않았을 것이다. 빛에서도 향에서도 알 수 없는 따스함과 다정함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릴리는 모르는 곳에 와 있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나란히 이어진 골목이었다. 어렴풋이 안개가 피었고 달빛이 모든 것을 몽롱하게 비추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마치 문스톤 안에 봉인된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나란히 이어진 가게들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영업이 끝났거나 아직 준비 중인가 보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곳, 릴리 바로 앞에 있는 가게만 불이 켜져 있었다. 다른 가게와 마찬가지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고 문은 하얀색이었다. 문에는 물망초를 본떠 만든 동그란 스테인드 글라스 장을 끼웠다. 문 위에 가게 이름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릴리는 이끌리듯 한 걸음 다가가 간판을 읽었다. 10년 가게. 몽롱한 기분이었던 릴리는 그 글자를 보고 기억이 났다. 10년 가게? 카드에 적힌 이름이잖아. 바로 그 가게네. 릴리는 꿀꺽 침을 삼켰다. 이건 마법이야. 지금 나는 마법에 걸린 거야. 릴리도 이 세상에는 마법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수는 매우 적지만 마법이라는 아주 희귀한 힘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마법? 그러고 보니 작은 할머니 집에 신비로운 호두까기 인형이 있었지. 불청객이 찾아오면 장난감 총을 빵 쏴서 경고해 준다는 인형. 작은 할머니는 그걸 마법사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마법이 깃들어 있었구나. 그래도 마법을 직접 겪는 건 처음이라 릴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릴리는 마법으로 초대를 받았다.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게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 스노우퐁, 들어갈까? 릴리는 품에 안은 스노우퐁에게 속삭이고 차분히 걸음을 옮겼다. 하얀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발랄하게 울렸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건이 가득했다. 책을 쌓아 만든 산이 몇 개나 있었고 축음기, 서랍장, 침대 같은 가구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쪽 구석에는 탁상시계와 유리 장식품, 저 안쪽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커다란 나무 상자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목걸이, 반지, 브로치가 가득 쌓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고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통 안에는 지팡이와 낚싯대가 가득했다. 릴리는 마치 골동품 가게 같다고 느껴졌다. 고물가게처럼 보이진 않았다. 고물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누더기 신발에 망가진 장난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물건들이 잔뜩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풍겨졌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릴리는 두 팔로 스노우퐁을 꼭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건 사이사이 틈새처럼 난 길을 조심조심 더듬어 가자 한쪽에 카운터가 보였다. 그곳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똑똑해 보였다. 새하얀 셔츠 위에 딱 맞는 짙은 갈색 조끼를 입고 바지도 짙은 갈색이었다. 회중시계라도 들었는지 금줄이 조끼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고 신고 있는 갈색 구두는 반짝반짝했다. 목에 선명한 제비꽃색 스카프를 둘렀는데 그게 특히 멋있었다. 폭신폭신해 보이는 긴 머리카락은 밤색, 눈은 그윽한 호박색이었다. 가는 은퇴 안경이 차분해 보였다. 아직 젊은데 어딘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는 자그마한 해골을 귀에 대고 깃털 펜으로 종이에 뭔가 적었다. 릴리를 보고 남자는 싱긋 웃었다. 어서 오세요. 물건을 맡기려고 오신 손님입니까? 아마도요? 그렇습니까? 지금 일이 좀 있으니 안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어이, 카라씨, 손님이 오셨어. 네, 갑니다.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도도도도 뛰어나왔다. 주황색 털이 복슬복슬하고 눈이 초록색이다. 어쩜 뒷발로 서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걸었다. 게다가 까만 나비 넥타이에 은색 자수를 놓은 새까만 벨벳 조끼를 입었다. 정말 귀엽다. 고양이는 꾸벅 인사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사인 카라시입니다. 자, 손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응.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중후한 벽난로 앞에 동그란 탁자 하나, 팔걸이가 튼튼한 소파 2개가 놓여 있었다. 응접실인가 보다. 카라시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시키는 대로 앉아서 릴리는 방 안을 두리번 구경했다. 이 방만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아마도 아까 그 고양이가 먼지떨이와 빗자루를 들고 청소했겠지. 그 모습을 상상하니 귀여워서 릴리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 카라시가 돌아왔다. 우아한 차 세트와 쿠키 접시를 올린 쟁반을 들고서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고 차를 우리는 고양이에게 릴리는 속삭였다. 너 혹시 마법사니? 아니요. 카라시는 어엿한 종업원입니다. 새끼 식사를 포함해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열심히 일하네.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카라시가 기쁜지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자, 차가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괜찮다면 쿠키도 드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릴리는 홍차를 한 입 마시고 쿠키도 하나 먹었다. 홍차는 향이 그윽했고 잘게 썬 코코넛이 든 쿠키는 바삭했다. 맛있다. 이거 직접 구웠니? 그렇습니다. 손님 입맛에 맞아 저도 기뻐요. 아, 너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 너 말고도 고양이 집사가 더 있니? 이 가게에는 마스터와 카라시만 있습니다. 마스터라면 아까 카운터에 있던 그 남자분 말이니? 네, 그분이 마스터입니다. 10년 마법을 써서 10년 가게라고 불러요. 10년 마법? 그게 뭐야 하고 물으려던 찰나 남자가 들어왔다. 카라씨, 고생했다. 물러가도 된다. 네, 그럼 손님, 카라씨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카라씨가 꾸벅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응접실에는 릴리와 남자만 남았다. 릴리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은퇴 안경 너머로 호박색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다. 왠지 모르게 그 반짝임에 마음이 흔들렸다. 남자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보통 10년 가게라고 불립니다. 우리 가게에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 갑자기 카드가 도착해서 열었더니 네, 우리 가게에 필요한 분에게 초대장이 가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마법사세요? 네, 마법사는 처음 보나요? 신문이나 책에서 읽은 적은 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아무튼 나의 초대를 받아주어서 기쁩니다. 그만큼 큰 고민이 있군요. 그 인형이 고민과 관련 있어 보이던데 맞습니까? 10년 가게의 말에 릴리는 움찔했다. 품에 안은 스노우퐁을 좀 더 세게 껴안았다. 역시 그렇군요. 10년 가게가 웃으며 말했다. 손님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형이군요. 그런데 버리라는 말을 들었군요. 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가게의 초대장을 부른 거군요. 마법사는 사람의 마음도 읽나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은 추억 가득한 물건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라서요. 추억의 물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잡동사니여도 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지요. 그러니 버릴 수가 없고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게는 그런 물건을 맡아 보관해주는 일을 합니다. 릴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아니, 이 인형도 맡아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단 10년 가게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쓰는 마법은 10년 마법, 다시 말해 시간 마법입니다. 그러니 대가로 손님의 시간을 받습니다. 저의 시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수명입니다. 릴리가 놀라자 마법사가 달래듯 미소를 지었다. 수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부디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님의 물건을 10년 동안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합니다. 맡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낡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손님의 수명 1년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대 수명 1년. 터무니없는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손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인형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인이 젊은이를 타이르듯이 다정하면서도 무게 있는 말이었다. 릴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요. 자리를 비켜주지요. 10년 가게는 소리 내지 않고 응접실에서 나갔다. 릴리는 스노우폰과 마주 보았다. 곧바로 결정하긴 어려웠다. 스노우퐁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마음과 그래도 겨우 인형인데 라는 생각이 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릴리는 가까스로 매달린 스노우퐁의 단추 눈을 보았다.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의 유품이다. 나는 스노우퐁을 버리면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그런 후회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후회가 영원히 내게 달라붙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또 스노우퐁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면 나라 아줌마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 얄미운 나라 아줌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정했어. 릴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10년 가게를 불렀다. 10년 가게가 돌아왔다. 마음을 정했군요. 네, 제 수명을 지불할게요. 스노우퐁을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을 하지요. 10년 가게가 어디에선가 까만 가죽 수첩 한 권과 은색 만년필을 꺼냈다. 먼저 계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간은 10년. 기간 내라면 언제든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맡기는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도 일단 지불한 수명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아, 네.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손님에게 기간이 끝났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때 찾으러 와도 좋고,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우리 가게가 그 물건을 갖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맡을 물건을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10년 가게가 수첩을 펼치고 만년필로 사각사각 글씨를 썼다. 물건은 인형, 명칭은 그 인형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노우퐁이요. 그럼 명칭은 스노우퐁. 보관하는 날은 대제국력 144년 10월 22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서명해 주시지요. 네. 만년필을 쥔 릴리는 깜짝 놀랐다. 무겁다. 만년필이 몹시 무거웠다. 순은으로 만든 것 같았다. 아니,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 펜에는 마법이 담긴 게 분명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순간 확실하게 느꼈다. 그래, 스노우퐁을 위해서야. 릴리는 10년 가게가 펼친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미듯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쓱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수명이 흘러나와 계약서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릴리는 끝까지 이름을 썼다. 얼굴이 창백해진 릴리의 눈앞에서 10년 가게가 수첩을 탁 덮었다. 좋습니다. 이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물건을 받겠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 릴리는 스노우퐁을 올려두었다.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물론이지요. 상처 하나 없이 이 모습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0년 가게가 다정하면서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다. 릴리는 10년 가게와 카라시의 배웅을 받으며 하얀 문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동안 릴리는 가게를 가득 채운 물건들을 구경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네, 전부 한때는 맡아 보관하던 물건들이었는데 주인이 가지러 오지 않아 우리 가게의 소유물이 된 것이지요. 주인이 가지러 오지 않아도 버리지 않나요? 무엇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맡은 물건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그러니 이렇게 가게에 진열하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런 물건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엇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릴리는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럼 다음에 또... 조심히 가세요. 10년 가게와 카라시의 인사를 들으며 릴리는 문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빼곡하게 채운 안개에 안긴 순간 릴리는 버뜩 깨달았다. 마법으로 불려온 탓에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저기 어떻게 돌아가야... 뒤를 돌아본 릴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미 그곳에 10년 가게와
카라시는 없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박힌 하얀 문도, 벽돌로 지은 건물도, 안개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골목도 사라졌다. 그곳은 낯익은 릴리의 방이었다. 모든 것이 조금 전과 똑같았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옷장에서 꺼낸 물건들로 바닥은 엉망진창이었다. 릴리는 긴장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다. 아니, 모든 것이 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스노우퐁이 없다. 품 안에도 방 어디에도 당연하다. 마법사의 가게에 맡기고 왔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탁 놓이듯 가벼워졌다. 앞으로 스노우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10년은 그곳에서 맡아줄 테니까. 나라 아줌마가 물으면 알아서 버렸다고 대답해도 되고. 일단 지금은 문제 해결이다. 스노우퐁,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넬리는 가만히 혼잣말을 한 뒤 엉망인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훌쩍 흘렀다. 릴리는 처음에 스노우퐁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지만 차츰 그 마음이 흐릿해졌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자꾸만 생겼다. 나라 아줌마와 크게 싸워 가출도 했고, 아빠는 집이 그렇게 싫으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라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 대학에 입학했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새로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릴리는 10년 가게는 물론이고 스노우퐁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릴리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소파 가까이 둔 탁자에 우유와 초콜릿이 놓여 있었는데 따뜻한 우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앙증맞은 초콜릿은 고급스러웠다. 느긋한 한때를 즐기며 릴리는 책장을 넘겼다. 그림이 있었다. 작은 고양이가 담 위를 걷는 그림.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림 속 고양이가 힐끔 이쪽을 보았다. 릴리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고양이는 스르륵 뒷발로 일어서더니 마술사처럼 카드를 꺼내 릴리에게 내밀었다. 릴리는 놀라면서도 그것을 받으려고 무심코 손을 뻗었다. 탈랑. 펼쳐진 책에서 카드가 한 장 떨어졌다. 카드를 줍고 얼른 책을 다시 보았지만 고양이는 원래 그림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이쪽을 보지도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릴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책에서 나온 카드를 살펴보았다. 가장자리를 덩굴무늬로 장식하고 반으로 접은 짙은 갈색 카드. 우아한 글씨로 10년 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 순식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어떻게 잊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스노우퐁 10년 가게, 카라시 스노우퐁. 릴리는 허둥지둥 카드 뒤쪽을 보았다. 글이 있었다. 릴리 콘터스님, 10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맡은 물건의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만약 물건을 다시 곁에 두고 싶다면 이 카드를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필요 없다면 카드 위에 X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은 종료되고 물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인수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0년 가게 드림. 릴리는 설명을 2번 반복해 읽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렇구나.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그때 릴리는 15살이었는데 지금은 25살이다. 연약했던 그때 그 소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다. 릴리는 옛날을 떠올리니 자신이 대단한 변신을 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스노우퐁은 틀림없이 예전 그대로일 것이다. 스노우퐁, 엄마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 추억이 가득 담긴 사랑스럽고 그리운 나의 인형. 나라 아줌마가 버릴까봐 그게 싫어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10년 가게에 맡겼지. 소중한 보물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분노. 그때의 아픔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났다.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평화롭다. 그 사이 새엄마인 나라 아줌마와 화해했다. 2년 전 릴리의 결혼식 전날, 나라 아줌마가 릴리에게 커다란 상자를 건네주었다. 릴리 엄마의 옷과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라 아줌마는 버렸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고 지금까지 전부 보관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변명이라도 하게 해주겠니? 그때 그 집에는 내 엄마의 흔적이 가득했어. 찬장에 든 접시도 장식품도 침대 커버까지 전부 그분 것이어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 그게 무섭고 또 원망스럽더구나.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서 정리한 거란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사라지면 너도 나를 더 잘 따라줄 줄 알았어. 참 어리석었지. 미안해. 나라 아줌마는 울면서 사과했고 릴리는 아줌마를 용서했다. 소중한 물건들도 돌아왔고 어른이 된 지금은 나라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라 아줌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있다. 나라 아줌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엄마 노릇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했을 테지. 혼잣말하며 릴리는 자기 배를 살포시 쓰다듬었다.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배. 2달만 지나면
아기가 태어난다. 아이에게 스노우퐁을 주고 싶어. 틀림없이 스노우퐁은 릴리의 아기를 지켜줄 것이다. 릴리를 지켜준 것처럼. 기댈 수 있게 곁에 있어줄 것이다. 아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악몽을 쫓아줄 것이다. 너무 낡지 않았나? 아니, 깨끗하게 씻어주면 폭신폭신한 하얀 털을 되찾게 될 거야. 까만 눈은 실과 바늘로 튼튼하게 꿰매주면 된다. 그리고 아기가 어른이 되면 말해주어야지. 이 애는 말이야, 내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셨어. 엄마의 친구였단다.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가장 소중한 너에게 선물한 거야, 라고. 스노우퐁, 지금 데리러 갈게. 릴리는 천천히 카드를 열었다. 그리운 흰 토끼. 잃고 싶지 않아. 릴리는 품 안의 인형을 더 꼭 껴안았다. 커다란 토끼 인형. 이름은 스노우퐁. 릴리의 3살 생일 선물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다. 스노우퐁을 처음 아는 그 순간부터 릴리는 사랑에 빠졌다. 눈처럼 새하얗고 폭신폭신한 스노우퐁. 까만 단추, 눈이 귀여운 스노우퐁. 너무너무 좋아서 목욕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스노우퐁이랑 같이 갈 거야 하고 고집을 부렸다. 15살이 된 지금도 스노우퐁은 릴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보물이다. 4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더욱더 애틋해졌다. 절대로 스노우퐁을 내 곁에서 떼어놓지 않을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 아줌마나 할머니가 된다 해도 나는 언제나 스노우퐁과 함께 할 거야. 릴리는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작년에 릴리에게 새엄마가 생겼다. 새엄마인 나라 아줌마는 아름답고 차분하고 릴리에게 매우 다정했다. 릴리는 나라 아줌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살짝 마음이 놓였다. 아빠는 너무너무 미웠지만. 그런데 나라 아줌마가 온 뒤로 집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 문득 릴리는 깨달았다. 엄마가 남긴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거실 벽걸이 장식이 어느새 처음 보는 들판 그림으로 바뀌었다. 난로 위에 있던 강아지 장식품이 나무 인형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조금씩 모은 은식기 컬렉션도 장미가 그려진 도자기 세트로 바뀌었다. 릴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없다. 엄마의 옷을 담아둔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엄마가 좋아하던 스케이트 신발도 릴리가 크면 줄게 라고
약속했던 목걸이도 없다. 릴리가 새파랗게 질려 옷장을 뒤지는데 뒤에서 나라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릴리, 뭐하니? 나라 아줌마는 생글생글 웃으며 릴리를 보았다. 없어졌어요. 엄마 물건이. 아, 거기 있던 오래된 물건들? 그거 다 버렸어. 옷은 죄다 조미스럽고 자질구레한 물건들도 심하게 해진 것들이 많더구나. 나라 아줌마는 그게 뭐 하는 얼굴로 여전히 웃으며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버렸다고? 아줌마 물건도 아니면서. 엄마 물건은 전부 내 건데 내가 가져도 된다고 엄마가 말했고 아빠도 허락했어. 그걸 마음대로 버리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결국 릴리는 한마디도 못했다. 나라 아줌마는 여전히 다정하게 웃었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간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서 릴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자 나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 토끼 인형도 그만 버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 낡았구나. 15살이나 되었는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내가 버려줄까? 안 돼요. 릴리는 놀라서 옆에 있던 스노우퐁을 허둥지둥 안았다. 이 인형은 엄마가 만들어준 소중한 인형이라고요. 내 보물이니까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나라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가로젓지도 않았다. 그저 웃으며 릴리와 스노우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릴리는 깨달았다. 나라 아주머니는 스노우퐁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걸.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릴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스노우퐁을 버릴 것이다. 살갑게 웃으면서 릴리에게서 엄마의 추억을 강제로 잔인하게 빼앗아갈 속셈이다. 나라 아줌마가 방을 나간 뒤 릴리는 어떻게든 스노우퐁을 지킬 방법을 생각했다. 아빠한테 엄마의 물건을 더는 버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안 돼. 나라 아줌마는 아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릴리가 계속 슬퍼할 거예요. 지난 일은 금방 잊어야죠. 이런 말로 나라 아줌마는 아빠를 간단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겠지. 스노우퐁을 학교에는 데려갈 수 없고 집에는 숨길 곳이 없다. 나라 아줌마라면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스노우퐁을 찾아내고 말걸. 릴리가 숨겨둔 곳에서 스노우퐁을 끌어내 의기양양한 얼굴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나라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릴리는 기분이 나빠졌다. 나라 아줌마에게 버려지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릴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스노우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래 함께한 친구는 너덜너덜했다. 하얀 털은 꽤 누래졌고 한쪽 귀는 축 처졌다. 까만 단추 눈도 한쪽이 떨어져 실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스노우퐁은 스노우퐁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노우퐁과 함께 했는지. 함께 소꿉놀이도 했고 해적놀이도 했고 술래잡기도 했다. 같이 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갔다.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도 스노우퐁을 꼭 안으면 마음이 놓였다. 또 스노우퐁 곁에는 언제나 엄마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릴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추억이 와르르 떠올라서 릴리는 기분이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역시 버리는 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어쩌면 좋지?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중하게 보관해 줄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였다. 덜컹. 창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무언가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았다. 릴리는 궁금해서 스노우퐁을 안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창틀에 카드가 한 장 끼어 있었다. 카드는 따뜻한 짙은 갈색이었고 사방은 금색과 초록색의 아름다운 덩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한 가운데에는 커다랗게 10년 가게라고 써 있었다.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가슴이 두근두근. 릴리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반으로 접어 풀 같은 것으로 딱 붙인 카드. 카드를 뒤집어 보니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아끼고 또 아끼는 물건이어서 망가졌지만 버릴 수 없다면,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이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물건, 지키고 싶은 물건, 그리고 멀리 두고 싶은 물건, 그런 물건이 있다면 10년 가게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과 함께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10년 가게? 릴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가게 이름인가? 이 카드는 가게 광고인가?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왔지? 이게 도대체 뭐람? 카드를 자세히 보니 아래쪽에도 글이 있었다. 우리 가게를 방문하고 싶은 분은 카드를 열어주세요. 약도가 실려있나? 릴리는 스노우퐁을 겨드랑이에 끼고 풀로 붙어있는 부분을 살살 떼어서 카드를 열었다. 그 순간 갓 내린 커피처럼 그윽한 향이 물씬 풍겼다. 카드에서 황갈색 빛이 덩굴 장미처럼 뻗어나왔다. 그리고 그 빛이
릴리를 천천히 감쌌다. 너무 놀라 무섭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다. 아니, 만약 놀라지 않았더라도 두렵진 않았을 것이다. 빛에서도 향에서도 알 수 없는 따스함과 다정함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릴리는 모르는 곳에 와 있었다.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나란히 이어진 골목이었다. 어렴풋이 안개가 피었고 달빛이 모든 것을 몽롱하게 비추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마치 몬스톤 안에 봉인된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였다. 나란히 이어진 가게들은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영업이 끝났거나 아직 준비 중인가 보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런데 딱 한 곳, 릴리 바로 앞에 있는 가게만 불이 켜져 있었다. 다른 가게와 마찬가지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고 문은 하얀색이었다. 문에는 물망초를 본떠 만든 동그란 스테인드 글라스 장을 끼웠다. 문 위에 가게 이름이 적힌 간판이 있었다. 릴리는 이끌리듯 한 걸음 다가가 간판을 읽었다. 10년 가게. 몽롱한 기분이었던 릴리는 그 글자를 보고 기억이 났다. 10년 가게? 카드에 적힌 이름이잖아. 바로 그 가게네. 릴리는 꿀꺽 침을 삼켰다. 이건 마법이야. 지금 나는 마법에 걸린 거야. 릴리도 이 세상에는 마법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수는 매우 적지만 마법이라는 아주 희귀한 힘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마법? 그러고 보니 작은 할머니 집에 신비로운 호두까기 인형이 있었지. 불청객이 찾아오면 장난감 총을 빵 쏴서 경고해 준다는 인형. 작은 할머니는 그걸 마법사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마법이 깃들어 있었구나. 그래도 마법을 직접 겪는 건 처음이라 릴리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릴리는 마법으로 초대를 받았다.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게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 스노우퐁, 들어갈까? 릴리는 품에 안은 스노우퐁에게 속삭이고 차분히 걸음을 옮겼다. 하얀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발랄하게 울렸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건이 가득했다. 책을 쌓아 만든 산이 몇 개나 있었고 축음기, 서랍장, 침대 같은 가구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쪽 구석에는 탁상시계와 유리 장식품, 저 안쪽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커다란 나무 상자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목걸이, 반지, 브로치가 가득 쌓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고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통 안에는 지팡이와 낚싯대가 가득했다. 릴리는 마치 골동품 가게 같다고 느껴졌다. 고물가게처럼 보이진 않았다. 고물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누더기 신발에 망가진 장난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물건들이 잔뜩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풍겨졌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릴리는 두 팔로 스노우퐁을 꼭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건 사이사이 틈새처럼 난 길을 조심조심 더듬어 가자 한쪽에 카운터가 보였다. 그곳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똑똑해 보였다. 새하얀 셔츠 위에 딱 맞는 짙은 갈색 조끼를 입고 바지도 짙은 갈색이었다. 회중시계라도 들었는지 금줄이 조끼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고 신고 있는 갈색 구두는 반짝반짝했다. 목에 선명한 제비꽃색 스카프를 둘렀는데 그게 특히 멋있었다. 폭신폭신해 보이는 긴 머리카락은 밤색, 눈은 그윽한 호박색이었다. 가는 은퇴 안경이 차분해 보였다. 아직 젊은데 어딘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는 자그마한 해골을 귀에 대고 깃털 펜으로 종이에 뭔가 적었다. 릴리를 보고 남자는 싱긋 웃었다. 어서 오세요. 물건을 맡기려고 오신 손님입니까? 아마도요? 그렇습니까? 지금 일이 좀 있으니 안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어이, 카라씨, 손님이 오셨어. 네, 갑니다.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도도도도 뛰어나왔다. 주황색 털이 복슬복슬하고 눈이 초록색이다. 어쩜 뒷발로 서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걸었다. 게다가 까만 나비 넥타이에 은색 자수를 놓은 새까만 벨벳 조끼를 입었다. 정말 귀엽다. 고양이는 꾸벅 인사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사인 카라시입니다. 자, 손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응.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중후한 벽난로 앞에 동그란 탁자 하나, 팔걸이가 튼튼한 소파 2개가 놓여 있었다. 응접실인가 보다. 카라시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시키는 대로 앉아서 릴리는 방 안을 두리번 구경했다. 이 방만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아마도 아까 그 고양이가 먼지떨이와 빗자루를 들고 청소했겠지. 그 모습을 상상하니 귀여워서 릴리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때 카라시가 돌아왔다. 우아한 차 세트와 쿠키 접시를 올린 쟁반을 들고서.
탁자 위에 잔을 내려놓고 차를 우리는 고양이에게, 릴리는 속삭였다. 너 혹시 마법사니? 아니요. 카라시는 어엿한 종업원입니다. 새끼 식사를 포함해 월급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열심히 일하네.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카라시가 기쁜지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자, 차가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괜찮다면 쿠키도 드시고요. 잘 먹겠습니다. 릴리는 홍차를 한 입 마시고 쿠키도 하나 먹었다. 홍차는 향이 그윽했고 잘게 썬 코코넛이 든 쿠키는 바삭했다. 맛있다. 이거 직접 구웠니? 그렇습니다. 손님 입맛에 맞아 저도 기뻐요. 아, 너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 너 말고도 고양이 집사가 더 있니? 이 가게에는 마스터와 카라시만 있습니다. 마스터라면 아까 카운터에 있던 그 남자분 말이니? 네, 그분이 마스터입니다. 10년 마법을 써서 10년 가게라고 불러요. 10년 마법? 그게 뭐야 하고 물으려던 찰나 남자가 들어왔다. 카라씨, 고생했다. 물러가도 된다. 네, 그럼 손님, 카라씨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카라씨가 꾸벅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응접실에는 릴리와 남자만 남았다. 릴리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은퇴 안경 너머로 호박색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다. 왠지 모르게 그 반짝임에 마음이 흔들렸다. 남자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보통 10년 가게라고 불립니다. 우리 가게에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가 뭔지 갑자기 카드가 도착해서 열었더니 네, 우리 가게에 필요한 분에게 초대장이 가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마법사세요? 네, 마법사는 처음 보나요? 신문이나 책에서 읽은 적은 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아무튼 나의 초대를 받아주어서 기쁩니다. 그만큼 큰 고민이 있군요. 그 인형이 고민과 관련 있어 보이던데 맞습니까? 10년 가게의 말에 릴리는 움찔했다. 품에 안은 스노우퐁을 좀 더 세게 껴안았다. 역시 그렇군요. 10년 가게가 웃으며 말했다. 손님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형이군요. 그런데 버리라는 말을 들었군요. 버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가게의 초대장을 부른 거군요. 마법사는 사람의 마음도 읽나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은 추억 가득한 물건을 어떻게든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라서요.
추억의 물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잡동사니여도 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지요. 그러니 버릴 수가 없고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게는 그런 물건을 맡아 보관해주는 일을 합니다. 릴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스노우, 아니, 이 인형도 맡아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단, 10년 가게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쓰는 마법은 10년 마법, 다시 말해 시간 마법입니다. 그러니 대가로 손님의 시간을 받습니다. 저의 시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수명입니다. 릴리가 놀라자 마법사가 달래듯 미소를 지었다. 수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부디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님의 물건을 10년 동안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합니다. 맡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낡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손님의 수명 1년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대 수명 1년. 터무니없는 대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손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인형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노인이 젊은이를 타이르듯이 다정하면서도 무게 있는 말이었다. 릴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졌다. 잠깐 생각해 볼게요. 얼마든지요. 자리를 비켜주지요. 10년 가게는 소리 내지 않고 응접실에서 나갔다. 릴리는 스노우폰과 마주 보았다. 곧바로 결정하긴 어려웠다. 스노우퐁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마음과 그래도 겨우 인형인데 라는 생각이 세게 부딪혔다. 하지만 릴리는 가까스로 매달린 스노우퐁의 단추 눈을 보았다.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의 유품이다. 나는 스노우퐁을 버리면 틀림없이 후회할 거야. 그런 후회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후회가 영원히 내게 달라붙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또 스노우퐁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면 나라 아줌마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 얄미운 나라 아줌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정했어. 릴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10년 가게를 불렀다. 10년 가게가 돌아왔다. 마음을 정했군요. 네, 제 수명을 지불할게요. 스노우퐁을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계약을 하지요. 10년 가게가 어디에선가 까만 가죽 수첩 한 권과 은색 만년필을 꺼냈다. 먼저 계약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간은 10년. 기간 내라면 언제든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 맡기는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도 일단 지불한 수명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아, 네.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손님에게 기간이 끝났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때 찾으러 와도 좋고,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우리 가게가 그 물건을 갖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질문에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맡을 물건을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10년 가게가 수첩을 펼치고 만년필로 사각사각 글씨를 썼다. 물건은 인형, 명칭은 그 인형 이름이 무엇인가요? 스노우퐁이요. 그럼 명칭은 스노우퐁. 보관하는 날은 대제국력 144년 10월 22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서명해 주시지요. 네. 만년필을 쥔 릴리는 깜짝 놀랐다. 무겁다. 만년필이 몹시 무거웠다. 순은으로 만든 것 같았다. 아니,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 펜에는 마법이 담긴 게 분명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순간 확실하게 느꼈다. 그래, 스노우퐁을 위해서야. 릴리는 10년 가게가 펼친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미듯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쓱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수명이 흘러나와 계약서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릴리는 끝까지 이름을 썼다. 얼굴이 창백해진 릴리의 눈앞에서 10년 가게가 수첩을 탁 덮었다. 좋습니다. 이리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물건을 받겠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 릴리는 스노우퐁을 올려두었다.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물론이지요. 상처 하나 없이 이 모습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0년 가게가 다정하면서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다. 릴리는 10년 가게와 카라시의 배웅을 받으며 하얀 문으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동안 릴리는 가게를 가득 채운 물건들을 구경했다. 혹시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네, 전부 한때는 맡아 보관하던 물건들이었는데 주인이 가지러 오지 않아 우리 가게의 소유물이 된 것이지요. 주인이 가지러 오지 않아도 버리지 않나요? 무엇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맡은 물건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요. 그러니 이렇게 가게에 진열하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런 물건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엇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릴리는 왠지 안심이 되었다. 그럼 다음에 또 조심히 가세요.
10년 가게와 카라시의 인사를 들으며 릴리는 문 밖으로 나갔다. 골목을 빼곡하게 채운 안개에 안긴 순간 릴리는 버뜩 깨달았다. 마법으로 불려온 탓에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저기 어떻게 돌아가야... 뒤를 돌아본 릴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미 그곳에 10년 가게와 카라시는 없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박힌 하얀 문도, 벽돌로 지은 건물도, 안개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골목도 사라졌다. 그곳은 낯익은 릴리의 방이었다. 모든 것이 조금 전과 똑같았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옷장에서 꺼낸 물건들로 바닥은 엉망진창이었다. 릴리는 긴장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다. 아니, 모든 것이 전과 똑같지는 않았다. 스노우퐁이 없다. 품 안에도 방 어디에도 당연하다. 마법사의 가게에 맡기고 왔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탁 놓이듯 가벼워졌다. 앞으로 스노우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10년은 그곳에서 맡아줄 테니까. 나라 아줌마가 물으면 알아서 버렸다고 대답해도 되고. 일단 지금은 문제 해결이다. 스노우퐁,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넬리는 가만히 혼잣말을 한 뒤 엉망인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훌쩍 흘렀다. 릴리는 처음에 스노우퐁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지만 차츰 그 마음이 흐릿해졌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자꾸만 생겼다. 나라 아줌마와 크게 싸워 가출도 했고, 아빠는 집이 그렇게 싫으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라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 대학에 입학했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새로운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릴리는 10년 가게는 물론이고 스노우퐁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릴리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소파 가까이 둔 탁자에 우유와 초콜릿이 놓여 있었는데 따뜻한 우유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앙증맞은 초콜릿은 고급스러웠다. 느긋한 한때를 즐기며 릴리는 책장을 넘겼다. 그림이 있었다. 작은 고양이가 담 위를 걷는 그림.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림 속 고양이가 힐끔 이쪽을 보았다. 릴리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고양이는 스르륵 뒷발로 일어서더니 마술사처럼 카드를 꺼내 릴리에게 내밀었다. 릴리는 놀라면서도 그것을 받으려고 무심코 손을 뻗었다. 탈랑. 펼쳐진 책에서 카드가 한 장 떨어졌다. 카드를 줍고 얼른 책을 다시 보았지만 고양이는 원래 그림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이쪽을 보지도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릴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책에서 나온 카드를 살펴보았다. 가장자리를 덩굴 무늬로 장식하고 반으로 접은 짙은 갈색 카드. 우아한 글씨로 10년 가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 순식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어떻게 잊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스노우퐁 10년 가게, 카라시 스노우퐁. 릴리는 허둥지둥 카드 뒤쪽을 보았다. 글이 있었다. 릴리 콘터스님, 10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맡은 물건의 보관 기간이 곧 끝납니다. 만약 물건을 다시 곁에 두고 싶다면 이 카드를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필요 없다면 카드 위에 X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은 종료되고 물건은 우리가 정식으로 인수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0년 가게 드림. 릴리는 설명을 2번 반복해 읽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렇구나.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그때 릴리는 15살이었는데 지금은 25살이다. 연약했던 그때 그 소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다. 릴리는 옛날을 떠올리니 자신이 대단한 변신을 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스노우퐁은 틀림없이 예전 그대로일 것이다. 스노우퐁, 엄마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 추억이 가득 담긴 사랑스럽고 그리운 나의 인형. 나라 아줌마가 버릴까봐 그게 싫어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10년 가게에 맡겼지. 소중한 보물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분노. 그때의 아픔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났다.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평화롭다. 그 사이 새엄마인 나라 아줌마와 화해했다. 2년 전 릴리의 결혼식 전날, 나라 아줌마가 릴리에게 커다란 상자를 건네주었다. 릴리 엄마의 옷과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라 아줌마는 버렸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고 지금까지 전부 보관해 두었다고 고백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변명이라도 하게 해주겠니? 그때 그 집에는 내 엄마의 흔적이 가득했어. 찬장에 든 접시도 장식품도 침대 커버까지 전부 그분 것이어서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 그게 무섭고 또 원망스럽더구나.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서 정리한 거란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사라지면 너도 나를 더 잘 따라줄 줄 알았어. 참 어리석었지. 미안해. 나라 아줌마는 울면서 사과했고 릴리는 아줌마를 용서했다. 소중한 물건들도 돌아왔고
어른이 된 지금은 나라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라 아줌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더 깊이 이해해보고 있다. 나라 아줌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엄마 노릇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했을 테지. 혼잣말하며 릴리는 자기 배를 살포시 쓰다듬었다.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배. 2달만 지나면 아기가 태어난다. 아이에게 스노우퐁을 주고 싶어. 틀림없이 스노우퐁은 릴리의 아기를 지켜줄 것이다. 릴리를 지켜준 것처럼. 기댈 수 있게 곁에 있어줄 것이다. 아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악몽을 쫓아줄 것이다. 너무 낡지 않았나? 아니, 깨끗하게 씻어주면 폭신폭신한 하얀 털을 되찾게 될 거야. 까만 눈은 실과 바늘로 튼튼하게 꿰매주면 된다. 그리고 아기가 어른이 되면 말해주어야지. 이 애는 말이야, 내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셨어. 엄마의 친구였단다.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가장 소중한 너에게 선물한 거야, 라고. 스노우퐁, 지금 데리러 갈게. 릴리는 천천히 카드를 열었다.